Q&A.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북한으로 인한 충격은 하루 만에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북한의 영향은 미미한 가운데 유럽 불안감 때문에 혼조로 마감됐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향방은 더더욱 오리무중인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9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발은 1791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780까지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더 팔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투신권도 저가 매수세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4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1,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460까지도 어제 내려갔었는데요. 오늘은 48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한 2% 정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말끔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순서를 마련해 놨는데요.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여전한 상황일 텐데요. 여러분 빨리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0번 함께 열려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문자와 전화가 모두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문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먼저 이 시각 시장 분석해 보고요.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쉽게 풀어보는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수급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더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전일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해서 네.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던 것을 이제 상당폭 이제 만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복원력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방향에 키를 쥐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바로미터가 바로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일 외국인이 한 4,100억 대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좀 아시아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요. 오늘자에서는 이제 미국과 유럽계 자금들이 한국과 이제 시차를 이제 좁히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도 부분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한 1,400억 정도 되면은 그렇게 뭐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외국은 셀 스탠스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정일 사망에 따른 후속 주문 자체가 오늘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관망해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금일 자체 S&P 등이 신평사 등에서 북한의 권력 구조에 큰 위험 변경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 신용 등급의 변경을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상황이 현재 상황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고요. 나중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모멘텀과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들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셀 스탠스 간의 기관과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의존하는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시장이 예상된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주변 변수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시장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판단인데요.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폴 크루그만 교수도 중국의 버블 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브라질의 경우에도 부채와 소비 자체가 상당히 좀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범아시아에 대한 원자재 수출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졌었는데요. 중국의 긴축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해서 성장 정체의 여파가 브라질까지 미치고 있고, 브라질은 그동안 경기 진작에 부채를 통한 그 소비 진작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가계 수입이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부채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에 16%에 비하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도의 경우에도 루피아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불안과 정정 불안 때문에 루피아 약세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환율 시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은 안 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경제도 좀 불안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태국의 홍수 사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든지 일본의 지진과 원전 사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선거 부정을 통한 정치 불안,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대만 증시가 아시아 증시 내에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는 이머징이 최후의 보루라는 의식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은 시장을 좀 관망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서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참 많이 발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도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잇따라 주택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체적인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핵심과 근원이 되는 지표가 부동산 관련 지표인데요. 네. 화요일 날에 주택 착공이 발표가 됩니다. 착공 실적이 지난 데이터가 62만 8천 건에서 이번에 63만 6천 건으로 상당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착공 허가 건수에 관해서도 65만 3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64만 5천 건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착공 허가는 좀 줄었지만 신규 착공은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주택학 착공 데이터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수요일자에는 기존 주택 매매 데이터 발표 예정입니다. 전전 데이터 497만 건에서 이번에 508만 건 정도로 상승 예상이 되는데요. 누적 기준으로는 1.4% 상승한 기존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2.1% 정도 상승이니까 상당폭 증가된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이라든지 기존 주택 매매 자체가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긍정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호재성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로이터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겠는데요. 전미 부동산 협회에서 기존 주택 매매 데이터가 2007년부터 잘못되어서 더블 카운팅이 되면서 실제치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숫자 데이터까지 2007년도부터 하향 수정 발표 예정이라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리먼 사태의 핵심이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들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주택 착공과 기존 주택 매매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불안감에 지금은 북한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결론만 먼저 얘기 드리면 예. 관망 및 반등 시에 일부 비중 축소 전략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1800포인트에서 1900선 포인트의 위아래 버퍼들은 조금 열어놓은 상태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하단이 막혀있었던 그런 상황 자체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위쪽 상단은 완전하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는 시장이 반등한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들의 매도 규모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는 어느 수준까지 반등이 나올지 관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의 정도에 따라서 190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포인트로 접근할 때마다 비중 축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12월 28일 전후에서 이탈리아 국채 만기 도래분이 9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금일부터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의 만기 도래 부채가 계속 누적적으로 도달을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달러 수합 라인을 이용하거나 유럽존의 장기 대출을 이용해서 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일단 위기 상황은 유럽존에서는 일단은 해결을 계속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여건은 구성은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관망을 통해서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 강화 규모를 판단해 보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코너입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YG인베스트의 신규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는데요.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감사합니다. 전화 주셨나요? 서울인데요. 네. 네, 서울에서 네. 전화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나요? 두산인프라코하고 하나케미칼이요. 두산 인프라코어와 하나케미칼 두 종목 갖고 계신 거예요? 종목은 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두 종목만 된다 그래가지고 두 네네. 종목만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각각 매수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가 50%인데요. 네. 50%에 제가 38,000원에 구입하고 29,500원에 또 매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한 3만 원꼴 돼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50%인데 좀 액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가 네. 제가 이제 급한 돈은 아닌데 이제 네. 손절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급한 돈은 아니니까 이제 좀 오래 걸려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50% 비중으로 보유하시고, 그리고 네.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케미칼이 20%인데요. 네. 33,350원에 제가 매입을 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55,000원대 그때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휴가 끝나고 오니까 그게 쭉 내려가 있는 거예요. 3만 얼마로. 네. 그래가지고 못 나가는데 지금 저렇게 내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네. 그거는 지금 이 가격에 내려가 있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네네. 가격을 낮춰가지고 나오면 괜찮겠나 이런 것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 하나케미칼과 두산 인프라코어 외에 어떤 종목 더 보유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몇 종목 보유하시는지요? 두 종목 외에요? 다산넥트워크 것도 있고요. 네, 다산 네트워크하고요. 삼성중공업, 타이닉스, 맞네요. LG 디스플레이. 아, 그렇다면 제가 두 종목만 아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포트폴리오에 네. 있는 종목을 다 상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종목을 꽤 많이 담으셨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가요, 이거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삼성중공업도 4만 몇천 원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익 실현을 하고 어디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오니까 다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나올 수도 없고, 네. 나머지 종목들이 뭐 포함하면 한 6종목, 7종목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한 종목만 꼽아서 3종목만 상담 갈까요? 그러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하나케미칼 말씀해 주셨고 추가해서 네. 한 종목 더 어떤 종목이 가장 속을 썩입니까? 다산넥트는 제가 조금 이제 프로테지를 적지만 거기는 이제 돈이 좀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안 쓰고요. 네. 그것도 11,000 얼마에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5천 내려가 원인데.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거 삼성중공업이 네. 세 번째 궁금해요. 그거는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38,000원이요.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그게 몇 프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네, 제 짐작키로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해서 삼성중공업까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황하셨나 봐요. 여보세요? 저 죽고 싶어요. 네?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금 아직 답답해요. 방금 하신 말씀 자녀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단은 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금요일 날 네.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네. 그날 하나케미칼 가지고 제가 한 10분 넘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네. 들으셨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거 좀 많이 봐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 날은 제가 교회일 네. 때문에요. TV를 못 봐요. 그럼 교회를 안 가시고 방송을 보셔야죠.
일단은 그러면 자, 잘 좀 부탁합니다. 일단 종목 많으시죠? 네, 좀 많아요. 한 10종목 되시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예요. 아, 그만 5종목 되시네요? 넘은 거 같은데. 넘나? 그 10종목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시니까 보니까 많네, 그러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렇잖아요. 꼭 종목 사고 5종목 나면은 정도 되나 봐요. 수익 났을 때 예. 팔아야지 했는데 안 팔고 나니까 꼭 이렇게 되죠. 네, 제가 그거를요, 네.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네. 그걸 어디를 갔다가 왔더만은 휴가 끝나고 오니까, 네. 그게 막 하나케미칼도 3만 7, 8천으로 쭉 내려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5천 원대 못 팔고 제가 간 게, 좀 아쉬움이 나도 좀 나지려나. 그리고 놔뒀는데 그게 쭉 내려가가지고 손절가를 놓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이유는 다 틀린데, 네. 이유는 다 틀린데 팔라고 했는데 다 못 팔았다 그러고 이래를 하세요. 네, 네, 네. 다 네, 보시면은.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네. 일단 종목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하나케미칼, 두산인프라코, 삼성중공업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어느 것부터 봐드릴까요? 그거 두산 인프라코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그럼 제가 그거부터 50%인데 액수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부터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 하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뭐 하는 회사요? 굴삭기. 그쵸? 자, 그러면 예. 굴삭기가 뭐 하는 데 들어가면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저기 공사하는데 이렇게 포크레이터 이렇게 파는 거. 맞죠. 그러면은 공사하는 데 쓰면은 어느 업종을 같이 봐야 되겠어요? 제가요, 네. 이 증권 그렇게 막 하면은 다 답변을 제가 할 만큼 이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그럼 쭉 갈게요. 네. 일단은 굴삭기하고 공사하는 데 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굴삭기 공사하는 데 쓰인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건설업종을 같이 봐야 되겠죠. 예, 예. 공사 어차피 거기 공사를 하니까. 네. 그리고 사회 기반 사업이라 가지고 뭐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잘 아시죠? 저 그렇게 주식 많이 못해요. 그냥 제가 쭉 얘기할게요. 제 괜히 잘못은 제가 그냥 쭉 얘기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 제일 궁금. 4대강 네. 사업이라든지 건설업종 이런 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굴삭기를 쓸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사회 기반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SOC 사업에도 거의 마무리가 다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국내도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중국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1년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과열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집을 더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을 더 못 짓게 하면은 굴삭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국내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건설 시장이 안 좋고 만약 어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에서도 건설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 두산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러면은 두산 인프라코하고 어떻게 좀 살아나려면은 건설 시장이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죠? 네. 맞겠죠. 그래서 일단 건설 시장이 개선이 되려면 일단 시장에 돈이 다시 한번 풀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뉴스에서 어른 얘기 하는데 뭐 연준에서 돈을 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시장이 정부에서 한국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건설 시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 이럴 때 이런 얘기 많이 할 때가 부동산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굴삭기를 많이 써야지 두산인프라코 실적이 좋아지는데 두산인프라코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적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어차피 사셔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자주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에서 어떤 지수율 인하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서 다시 한번 돈 푼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네. 규제 푼다는 얘기 나오면은 다시 뭐 네. 굴삭기가 더 팔려나고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두산인프라코가 38,000원이신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번 올해
잠시만요. 없냐? 올해 5월달 있죠? 네. 올해 5월달 올해 5월달 맞죠? 5월달에 3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돈 푼다는 얘기 다시 한번 나오면은 국내 네. 부동산 시장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내년에 그 중국이 돈이 언제 풀지 그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기다릴 수 있으시면은 일단은 네. 중국에서 돈 풀고 그리고 네. 중국 건설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진다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그 그래요? 시기가 뭐 네. 내년 6월 달 된다, 9월 달 된다 그건 확정을 제가 지을 수는 없어요. 아,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굴삭기 건설기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건설기계 많이 팔려면은 일단은 어쨌든 건설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내년 1년 정도 기다려 보면은 지금보다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제가 매수가 근처는 갈 수 있나요? 일단은 그 중국 얘기 나왔을 때가 이게 주가가 3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 건설기계 그 매출 실적 좋아지면서. 네. 근데 그 실적 정도까지가 그 이번에 실적이 5월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 요거 한번 같이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 경기만 조금 나아지면은 이번 그 1분기 실적 있죠. 2,300 그 영업이익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네. 그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3만 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16,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가면 거의 더블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전에 그 2007년도에 대중국 관련주 완전 확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중국 모멘텀만 다시 불면은 요 3만 원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제일 죄송하지만 제가 네. 제일 궁금하고 답답했던 거는 이제 이걸 네.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수가 근처를 간다 하면 저는 이제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저기 두산 인프라코 자체가 네. 뭐 실적이나 뭐 이게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가망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네, 지금 예. 단지 건설 시장이 안 좋은 그 이유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안 좋다고 하니까 실적이 안 나올 뿐이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실적 안 나오면 안 사죠.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네. 예, 제가 이거를 네. 주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산 게 아니고요. 네. 전문가님이 이거를 추천을 해서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추천을 해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걸 남편 몰래 있는 돈을 다 여기다 산 거예요. 잠깐 이거 두산 인프라 거는 네. 비중이 돈이 왜 많이 들어갔냐면 네. 잠깐 뭐 그러니까 3만 한 3, 4천 원에 잠깐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넣은 게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다 그렇게 예. 전화를 주신다고요. 다 그렇게 이유는 다 그렇게 종목 상담해갖고 많이 물리면은 이유가 대부분 다 똑같으세요. 그러죠? 그리고 그 바깥 분께 방송 보시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의뢰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 못 보죠 회사니까. 혹시 들키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네. 일단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네. 일단은 그 어쨌든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밖에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제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돈을 사가지고 그렇죠. 맞죠?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은 네. 중국에서 일단 돈 푼다 그러니까 그거 일단 자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제가 보기엔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빠지더라도. 아 그래요? 예, 예. 그 그리고 얘기만 이거는 들어도 이렇게 제가- 예, 하고요. 다음은 하나케미칼 볼게요. 네네. 예, 예.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을 하냐면 네. 화학하고 그리고 태양광하고 그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금요일에 진짜 그 머리에 땀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그 대중국 관련주 화학업종도 대중국 관련주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얘기가 나와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중국 얘기가 나와도 못 갈 수가 있는 이유가 뭐가 하나 있냐면 태양광 때문에 못 가요.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예. 그 뭐고 올해 4월 달인가 올해 4월 달에 그 태양광 업체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영업 적자가 5,140만 달러가 나왔어요. 어쨌든 뭐 정확한 그 규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뭐 적자는 많이 난 것 같죠.
네. 그래서 다른 화학업체,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에 비해서 실적이 못 나오 지금 요 종목이 못 가는 이유가 단지 그 이유입니다. 태양광 때문에 다 깎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 이 예.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네. 그 혹시 TV 같이 보고 계세요? 네, 네, 보고 예. 있어요. 보면은 자 화면 좀 네. 같이 보시면은 자 네. 위쪽이 하나케미칼이고 아래쪽이 호남석유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같이 빠졌죠. 네. 같이 빠졌는데 어쨌든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 반이라도 올라가는데 하나케미칼은 못 올라가죠. 예, 예.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적 때문에. 아, 그래요? 실적 때문에 그런데 하나케미칼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태양광하고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하나케미칼은 일단 네. 반등을 주면 네. 그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로 제가 보기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하나케미칼을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저는 좀 빠져볼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예, 예. 어차피 중국 보고 사신 거면은 하나케미칼 말고 호남석유, 금호석유로 아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그 33,000원인데 네. 제가 3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솔직히 자신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 의뢰하신 어떤 그 아주머니는 38,000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보다는 솔직히 나아요, 지금 사정이.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대비 그 손실 많이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3만 원 정도 가격 이상 주면은 거기서 본전까지 생각하지 말고 손실 많이 줄이는 범위 내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다시 네. 한번 중국 얘기 나올 때 호남석유, 네. 금호석유 쪽으로 제가 보기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호남석이나 예, 예. 금호석.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네. 자, 중국이 그 세계 공장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화학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화학 그 석유화학 제품을 사겠어요?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사겠어요? 그걸 모르겠네. 잘 보세요. 제품을 그 석유화학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사야 되겠죠. 네.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사가지고 그래야지 제품을 만들라고 팔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케미칼보다는 호남석유, 금호석유가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하나케미칼보다는 호남석유, 금호석유가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도 더 많이 나왔던 거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이프라코, 하나케미칼 둘 다 지금 이제 중국을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두산이프라코는 중국 얘기 나오면 그냥 꾸준히 갖고 가도 되는 종목이지만은 하나케미칼은 안 된다. 중국 얘기가 나오면은 반동 주면 팔았다가 호남석유, 네. 금호석유를 갈아타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예. 이해되시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네. 다 그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제가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다 까먹어도 예. 상관없는데 네, 네. 예, 예. 단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두산이프라코는 중국 얘기 나오면 갖고 간다. 근데 네. 하나케미칼은 중국 얘기 나오면 갈아탄다. 예, 네.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죠? 네. 제가 아니, 다른 전문가처럼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답이 되죠? 네, 네. 자, 다시 그러면 삼성중공업 볼게요. 네, 네. 자, 삼성중공업 보면은 네. 배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물건 실어나르는 운반선을 만들까요? 아니면 사람 실어나르는 여객선을 만들까요? 운반선이요. 맞죠? 네. 그러면 잘 볼게요. 자, 지금 해운업종 안 좋죠? 네. 지금 뭐 해운업종이 안 좋아갖고 적자가 나니 뭐리 갖고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되고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돈이 안 돼서 지금 적자가 나고 지금 그 해운업 회사들이 그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건을 못 실어 나르니까 배를 추가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죠, 못 사죠. 네. 근데 자, 삼성중공업 조금 전에 그 물건 실어 나르는 운반선 만드는 회사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물건을 더 실어 나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삼성중공업한테 배를 사겠습니까? 안 사요. 안 사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봐봐. 그 보세요. 그 해운업이 그 어쨌든 물건 실어 나르는 해상 네. 운송이 안 좋다 보니까 배를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배를 더 네.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배를 더 못 만들겠죠.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어느 순간부터 그 수주 얘기가 안 나오죠. 네. 그죠? 네. 왜 그러냐면 배를 더 만들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배를 더 안 만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유럽이 안 좋다 그러죠. 네. 근데 조선업이 빠지죠. 네. 근데 이상하게 웃기죠. 왜 빠진지 이유를 모르시겠죠. 좀 모르죠. 그죠? 근데 네.
큰 해운사들 있잖아요. 해운회사들. 우리나라 네. 한진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유럽에 한 80%, 한 60%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물건을 실어 날려야 되는데 이게 감소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감소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취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배를 만든 사람도 없고 이미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그래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TV 화면 잠시만 보세요. 네. 지금 잠시 보시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3,900억이고 2분기 때는 3,400억이고 3분기 때는 2,300억이죠. 계속 줄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을 떠나서 네. 조선업종은 지금 38,800원이시라고요? 38,800원이면 제가 네. 보기에는 그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시장 기술적 반등 주면.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일단 조선업도 일단은 반등 주면은 이거는 본전 뭐 충분히 줄 것 같네요. 네. 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본전 주면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조선업종이 뭐 배가 다시 만든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안 늦으실 것 같아요. 네. 됐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뭐 전문가 완전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 듣지 말고 지금 네. 충분히 어려운 얘기 아주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답 다 됐죠, 이제 종목 상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좋은 얘기 자세하게 많이 상담드렸네요. 네, 충분한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가슴이 덜 답답했어요.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네,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종목 상담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는 금호석이 들어왔네요. 8652번님의 종목인데요. 23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인데요.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우선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CU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CU의 배임 횡령에 대한 우려감이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크게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각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호석유 뭐 이러한 이슈로 만약에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4%대 오늘장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하락을 하였는데 뭐 거의 뭐 어제 하락보다 좀 만회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좀 양호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그동안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권 형태 지지 라인이 좀 갖춰졌었는데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약 16만 원대가 몇 달 동안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으로 확보되었다는 점 금호석유는 지금 시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비중이 뭐 20% 이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비중이 40%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우선은 박스권 상향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 21만 원대를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 중국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 모멘텀 기대하기는 조금 시간이 이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21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 살펴봤고요. 삼영화학이 들어왔습니다. 5,96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은 적어두지 않으셨고요. 향후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상담 조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화학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비닐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닐팩이 어떤 거냐면
그 쉽게 생각하면 우유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팩을 생산한 업체였는데 우유팩에 들어가는 비닐을 생산한 업체인데 이 부분이 그 전자 소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매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그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 거기에 전자 소재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원에서 현재 6,500원까지 뭐 3배 정도 올라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올라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그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박스권이 나옵니다. 위쪽으로는 6,500원을 뚫어야 되고 아래쪽은 5,500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5,500원을 일단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손절을 한 번은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재접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기관의 수급이 좋긴 하지만은 5,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한 번쯤은 손절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TS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5475번님인데요. STS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이 9,900원, 비중이 30%입니다. 네, 우선 뭐 이 종목 네.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감 크실 수 있겠지만은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IT 부품 그것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코스닥이 급락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관련주들도 동반 급락을 하였는데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그러한 기회는 이런 종목군 XTS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에 대한 그런 시점을 좀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뭐 중국 쪽에서의 대규모 낸드 플래시 투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뿐만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전략을 한번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계적으로는 우선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11,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만 놓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11,000원대보다 높은 13,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11,000원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102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 비중이 30%. 삼성에서 의료기기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뭐 1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 호재가 나왔죠. 뭐 네. 정부에서 그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그 최초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 뭐 어떤 부분을 하냐면 의료 그 뭐 문자 그대로 얘기를 들면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MRI를 찍게 되면은 요 그 저장본을 각 컴퓨터로 전송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병원 내에 있는 인트라넷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만 한정이 돼 있다가 이게 이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3차원 진단 연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3D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당연히 그 1차원 화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3차원으로 이렇게 화면이 떠서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D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제 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USK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삼성이 어쨌든 노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요 종목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제가 항상 조심하라는 거 있죠. 뭐 어떤 거냐면 자 고점에서 위에서 그 윗꼬리 달린 음봉 있죠. 윗꼬리 달린 음봉. 요 화면을 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윗꼬리 음봉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가셔도 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리스크 감수를 하시겠지만 수익도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험, 고리스크 한번 고수익, 고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듯이 요거 빨간색으로 꺼드려서 이게 빨간 봉이 아닙니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윗꼬리 음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계속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화케미칼은 아까 살펴봤었고요. 보내주신 분이 나이백 한번 들어왔네요. 살펴보면 192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8,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3개월 보유인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뭐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에 대한 네.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상장주로서 다른 그런 종목과 달리 좀 하락폭이 짙은 그런 모양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나이백 같은 종목의 주가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 시장에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업종과 테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중을 줄이시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장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장일수록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고 가는 종목군들이 가는 그러한 그 장이기 때문에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고 다른 종목과 업종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상담 나이백 받아봤고요.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예. 보유 중이신가요? 넥센다이어. 넥센타이어 보유 중이시고요. 예. 그리고 또 AP 다른 종목 시스템.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성 LST. 네, 이렇게 세 종목이신가요? 예, 다른 거 있는데. 네. 일단 세 종목이에요, 예. 네, 일단 세 종목 넥센타이어, AP시스템, 오성 LST. 매수하신 예. 가격 비중은 어떻습니까? 예, 넥센다이어는 15%에 21,700원. 네. AP 시스템은 13,950원에 10%. 예. 오성 LT도가 13,150원에 10%. 네. 넥센타이어 매수 가격이 21,700원에 15%, AP시스템은 13,950원에 10%, 오성 예. LST가 13,150원에 비중 10% 맞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지금 어제 김정일 위원장 때문에 한 500만 원 부조했어요. 예. 500만 원 잃으셨군요. 어제 오늘. 최종목마요. 네, 부조금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게 다 지금 급락시에 해가지고 지금 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 없나 이게 또 궁금하고요. 네. 뭐 이 세종목도 앞으로 또 전망이 좀 과연 좀 네. 목표가 정도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원 대표께 여쭤볼게요. 예. 네, 직접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 좀 더 빠르게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넥센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매수가 대비해서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운봉의 모습 보이면서 좀 불안감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타이어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넥센타이어를 비롯한 타이어 관련주의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연 고무 가격인데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조금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 갖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생각만큼 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넥센타이어 같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크게 뭐 이 세 가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넥센타이어가 물론 우리나라 뭐 최대 그런 타이어 업체는 한국타이어지만은 넥센타이어의 성장성이 가장 빠르다라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 탄력도도 가장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급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마음 편한 투자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다행히 4% 넘는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1% 상승 흐름 보이면서 18,6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가격대가 200일선 라인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 11월 달 들어갔고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일선
일선이 지지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보다는 시청자님께서 사신 매수가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들고 가셔갖고요. 매수가 대비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우선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결론을 해드릴 거고요. 하지만 오성 에리스트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성 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슈로 매수를 해주셨나요? 예. 네, 우선은 뭐 태양광 관련된 이슈로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오성 LST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중국 쪽에서 뭐 태양광 설비량을 늘린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어느 정도 테마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V자 반등을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매력도는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시점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모멘텀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준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700원 라인 오늘장 4%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중국발 모멘텀이 아마 내일이라든가 이번 한 주간은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500원과 12,000원 사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쯤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매수가 대비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등 시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 갔을 때 매도하나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보다 좀 더 높은 가격대인 11,500원과 그리고 12,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사실 11,000원, 13,000원대까지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2,000원 선까지는 오신다고 한다면 다 정리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 종목 AP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관련주로서의 모멘텀 상당히 좀 강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시 가고 또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AP 시스템을 비롯한 이 삼성전자 관련 IT 부품 업체들이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우선은 매수가 이상인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P 시스템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아유, 저 건강 걱정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네, 오늘 문자 종목 상담은 한 종목 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장 한번 살펴보는데요. 11만 6천 원의 비중은 100%. 좀 빠르게 가볼까요? 11만 6천 원이요? 11만 6천 원이요. 그러면 지금 20만 1,500원인데 예. 제가 주신 건가요? 수익이 그 11만 6천 원 수익이 났다는 전제하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OC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만 6천 원이고요. 21만 6천 원이요? 비중이 21만 6천 100%. 원인데 제가 보기엔 요 종목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전화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유가가 급증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요 종목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KCC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공장이 현재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그런 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반등을 주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은 요 종목은 단기간에 절대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요 종목 무조건 교체를 하세요. 요 종목 갖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마음조리 하시는 것보다는 본전 가격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겠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YG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미들의 종목 상담, 개미들의 큐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